네,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댓글들에 대한 썰을 좀 제가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썰은 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네. 어떻게 해서 동국대에 들어갔는지 그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동국대학교 가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때리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구타가 너무너무 심했죠. 막 선후배 간의 그 위계질서, 감독 코치님의 훈육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했을 때라서. 하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맞고 운동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면은 혼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전규삼 할아버지, 송도 농구의 산실이셨죠. 그분은 공부를 못하면 때렸습니다. 농구 못해서는 안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를 이제 안 때리면 가겠다, 최성호 감독님의 그 확답을 받고 동국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다른 대학교에서는 연락이 안 왔었어요? 뭐 많았어요. 뭐 얘기 이제 들리는 걸로는 뭐 어느 대학 감독도 뭐 저를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떤 대학 감독도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많았는데 저는 항상 도마 위에 올라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에서 프로로 이제 입성할 때, 아니 제가 과연 대학 가서 저 농구가 통할까? 또 대학생 때는 야, 김승현 제가 또 프로 가서 저 농구가 통할까? 저는 그래도 구타가 없는 동국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뭐 제 동기들과 뭐 선후배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맨날 졌어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막 연세대학교에 뭐 서장훈 선수 있지, 조상현, 뭐 조동현, 황성인, 고려대학교에 뭐 신기성, 현주엽, 뭐 이규섭, 뭐 중앙대는 또 뭐 송영진, 황진원, 임재현, 뭐 이은호, 뭐 어디 이길 데가 없었어요. 나가면 그냥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 생활을 저는 너무 즐겁게 했어요. 김동국 선수와의 트레이드. 저는 김동국 선수하고 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오리온스의 이제 단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협의가 된 내용은 제가 갈 수 있는 팀에 가게 해달라. 삼성이라는 팀이 재활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삼성을 원했던 거고요. 윗분들끼리 뭐 얘기 돼서 뭐 김동욱 선수를 저랑 이제 트레이드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김동국 선수와 화해를 하고 지금 연락하고 지내시는지. 김동욱 선수하고 저하고는 연이 없어요. 뭐 같이 국가대표를 한 것도 아니고 같은 팀에서 뛰어본 적도 없고. 뭐 예전에 동욱이가 저한테 시합 뛰다가 이제 너무 많이 지니까 저랑 이제 이렇게 스크린을 하면서 부딪혔는데 당연히 제가 나가 떨어지겠죠. 동욱이가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갔는데 제가 동욱이한테 가서 야 인마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그랬더니 막 저한테 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동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또 저랑 트레이드도 됐고 또 시합에서 붙었는데 너무 많이 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본인이 조금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제 전화해서 잘 풀긴 했어요. 동욱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고 너 사과 받아주겠다고 해서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또 선배로서 참지 못했던 것 같고 동욱이한테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양 오리온스 야반도 주설이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때 몰랐어요. 대구 동양 오리온스였다가 대구 오리온스였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 선수들도 다 놀랬을 거예요. 벙 쪘죠. 이게 뭔가 갑자기 정말 뭐 선수들조차도 몰랐을 정도로 연고지가 대구에서 고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야반도주 썰이었거든요. 당연히 대구에 있는 팬분들이 극대노를 하셨죠. 선수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연고지를 바꾸는 일은 뭐 선수나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김병철 선수의 영구 결번도 날아가 버리고, 그래도 프랜차이즈 스타는 김병철 선수인데 김병철 선수의 영구 결번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가끔 언론에서 이제 기사 난 걸 보면 저랑 병철이 형이 소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뭐 사실 소노에서 뛴 적도 없고 병철이 형도 소노에서 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거는 선수단이 원해서 움직인 건 아닙니다. 연고지를 그렇게 함부로 바꿀 만한 그런 사이즈의 선수는 없었습니다. 나 대구 싫어. 연고지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 선수도 없었고요. 네.
자, 안녕하세요 형. 카와무라 유키 하는 거 보면 그한테서 예전에 형이 보이나요? 저는 보이네요. 카와무라 유키 저보다 더 대단한 선수죠.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일단 172? 3?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선수 일단 저보다 슛이 좋고요. 패스 센스도 저랑 비슷하고 스피드도 분명히 저랑 비슷할 것이고 개인 기량이 1대1 능력이 저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비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속공 전개 능력 그것도 저랑 비슷한 것 같고 일단 저보다 잘하는 게 좀 많잖아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와무라 유키 선수가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NBA에 입성을 했고 일단은 투웨이 계약이라도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는 맞습니다. 뭐 물론 시대적으로 이제 저도 NBA 도전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 이제 어떤 팀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그 팀 감독이 경질되면서 뭐 저도 그냥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이메일 통해서 어떤 구단에서 뭐 와보라고 연락도 왔었고 또 제가 시카고 가서 같이 NBA 선수들하고 훈련도 하고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랑 제가 만약에 같은 편이었으면 저는 막 그냥 공 아무데나 막 다 뛰어났을 것 같아요. 예. 좀 제 마음속 한켠에 살포시 그냥 메모리 속에 남아둔 NBA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홍대 이자카야에서 사인 요청했는데 정색하시면서 대답도 안 하시고 무시하시길래 그냥 돌아섰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가 술이 취했겠죠. 제가 막 사인도 안 해주고 막 사진도 거부하고 막 했다고 하면 제가 막 술이 만취가 돼 있었거나 얼굴이 뭐 빨개가지고 인사불성이었거나 누군가가 이제 저를 길 가다가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한테 사인 요청을 한다거나 사진 요청을 하면 저는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인해 드릴까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저는 오히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유승준보다 더 존잘 덜덜덜. 제가요? 솔직히 우리 그 젊은 시절에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 대학 시절에는 가수 유승준 닮았다는 말을 조금 들었었어요. 지금은 완전 제가 변했지만 저 대학 다닐 때는 나이트클럽 세대거든요. 그 유승준의 그 쫄티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바지, 스판 바지 이게 엄청나게 유행할 때예요. 항상 대학 시절에는 머리가 되게 짧았어요.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유승준 닮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일본 축구 영웅 중에 나카타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나카타. 제가 나카타 닮았다는 말도 들어봤고요. 가수 유열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라디오스타에 가수 크러쉬가 나와서 크러쉬가 저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힉스한테 감사하세요. 힉스 없었다면 김승현도 B급. 맞는 말 같습니다. 인정. 네, 힉스 만나서 A급 된 거는 인정해야죠. 힉스랑 저랑은 눈으로 얘기했어요. 눈으로 농구할 때 눈치가 빨라가지고 힉스가 저를 딱 보고 딱 눈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요. 그럼 자기가 백도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힉스랑은 진짜 눈이 잘 맞았어요.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요, 여러분. 제가 프로농구 감독이 되면 제가 코치로 힉스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저하고는 정말 절친이고 또 힉스도 굉장한 테크니션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한테 그런 테크닉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가 저는 힉스가 아닐까 해서 만약에 제가 감독이 된다면 힉스를 부르려고 했는데 힉스가 작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힉스의 명복을 빕니다. 피트 마이클 썰 풀어주세요. 피트 저는 그때가 마이클. 제일 재밌었어요. 핏마이클. 핏마이클은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유형의 선수죠. 유럽에서 뭐 이미 MVP까지 받고 처음 이제 핏마이클을 딱 연습 때 마주쳤는데 첫인상이 기가 막힙니다. 추리닝에 보스턴 백을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오는데 올 루이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데 정말 놀란 건 흑표범 있죠. 흑표범. 달리는 게 흑표범이에요. 완전히. 이 농구 센스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양손을 다 쓰잖아요. 훅슛, 플로터 그런 것도 너무 잘했고 뭐 우리나라 지금 역대 평균 득점 한 시즌 1위걸요? 다 통틀어서. 그래서 저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농구했어요. 그 당시 핀마이크를 아마 안 좋아하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농구도 너무 멋있게 했고 한 경기에 막 40점, 50점씩
넣어버리니까 테크니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편해지는구나. 네, 그걸 느끼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 전규삼 송도고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네요. 드리블은 손에 익히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지 드리블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선수들이 배울 수 있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스텝 영상 많이 올렸으면 합니다. 스텝 영상이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레슨 할 때 3모션 있잖아요. 슛 모션, 일로 가는 모션, 일로 가는 모션. 네. 그 세 개를 중학교 3년 내내 연습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모든 스텝의 기본이 되는 스텝 연습이고요. 주구 뛰는 연습, 주로 투맨, 쓰리맨이라고 하는데 두 명에서 패스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레이업하고 또 이쪽으로 와서 또 패스 하면서 이렇게 레이업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교 4년 내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기브앤고라고 하죠.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다섯이서. 그러니까 이런 주구 뛰는 그런 동작들을 거의 뭐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냥 몸에 익은 거죠. 어떤 동호회 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투맨, 쓰리맨을 좀 많이 해보세요. 쓸데없는 드리블 안 하게 되고요. 주구 뛰는 동작도 굉장히 좋아지고 팀워크도 좋아집니다. 이 전규삼 송도고 할아버지 감독님 네. 어떤 분이셨어요? 감독님이라고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 친할아버지? 일단 농구를 정말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할 정도로 낙법을, 농구 선수가 낙법 연습했다면 믿기십니까? 낙법을?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것도 잘 떨어져야 한다고 그때 당시에 낙법을 연습하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왜 고스톱을 쳤냐면 아이들의 성격을 보려면 고스톱을 쳐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고스톱도 정말 잘 치거든요.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점십짜리 고스톱을 쳐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이키 에어 조던 가방을 샀습니다. 그게 벌써 제가 중학생이니까 30년 전이잖아요. 또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너무 좋아했던 게 새우깡에 캔맥주 드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시합 때는 안 무서우셨어요? 전혀 안 무서웠어요. 그냥 계속 인자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전술보다는 개인의 기본적인 거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셨어요. 그때 송도고는 위치가 어느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4대 강호라 그래서 휘문, 용산, 경복, 송도. 네, 이렇게 고등학교 4대 강호였는데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뭐 결승전도 올라가고 했지만 근데 왜 송도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전학을 가면서 그 학교에 축구부가 없어서 농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송도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죠. 그 코스였어요, 그때는. 네.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롱런은 못한 것 같네요. 천재성의 절박함까지 있었으면 개인 통산 기록들 맨 위에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신인 때 너무 많은 걸 다 이뤄놓다 보니까 욕심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신인왕에 MVP에 통합 우승에 뭐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금메달 따고 군대 면제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즐기면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우승에 대한 그런 욕심, 갈망 그런 것도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잘못이죠. 예. 돌이켜보면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판단 미스였고 또 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오래 남아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알량한 제 자존심에 예, 일찍 은퇴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댓글에 대한 제가 썰을 이제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한번 또 반응을 보고 댓글에 대한 썰 2탄, 뭐 3탄 계속해서 반응을 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